단짝 친구를 먼저 보내고 나서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먼 산만 바라보십니다. 말도 줄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서요. 저희 시아버지가 딱 80이신데요.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쇠하신 것 같아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동네 친구, 영팔 아저씨 장례식에 다녀오신 뒤부터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정하고 말씀도 많으시던 분이셨는데 장례식에서 돌아오신 그날부터 입을 꾹 닫고 무거워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말없이 마당 한쪽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해가 질 때까지 먼 산만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밥을 챙겨드리면서 몇 번이고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짧은 고갯짓이나 무거운 한숨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신이 나서 하시면서 시원하게 웃으시곤 하셨는데 요즘은 그저 밥상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없이 하루를 보내셨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내릴 때쯤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제가 차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아버지가 잠자리에 드신 후에야 조용히 마당에 나가 시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의자 위에는 시아버지의 긴 하루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무거운 침묵이 언제쯤 깨질 수 있을지 저는 매일 밤 고민하며 잠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이 없어지신 후로 집안 전체의 활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의 웃음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제는 마당의 새소리마저 조용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께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눈빛으로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 산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저 시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시아버지의 기분을 살피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밥을 떠놓아도 그냥 멍하게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숟가락을 드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셔서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잣말도 잘하시고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한테 훈수도 두시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안쓰러워서 아버님 반찬 입맛에 맞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힘없는 그래 한마디뿐이었고 그마저도 겨우 뱉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도 시아버지는 식사보다는 생각에 잠겨 계시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그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드시지 않은 밥을 치우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잘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텐데 식사마저 제대로 하시지 못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팔 아저씨와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평생을 함께하신 친구셨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동네에서 붙어 다니셨던 단짝 친구 영팔 아저씨의 빈자리가 시아버지께는 너무나 크고 허전했던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같이 논밭에서 땀 흘려 일하셨고 장이 서는 날이면 늘 함께 장터로 향하셨습니다.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씩 시켜놓고 막걸리를 기울이시면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셨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마당 평상에 앉아 장기를 두시면서 소리내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아버지는 영팔 아저씨 얘기만 나오면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괜히 그분의 이름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두 분이 장터 가서 국밥 한 그릇 하시고는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듯이 크게 웃고 오셨는데 이제 시아버지는 그 장터 길도 아예 안 가시려고 하십니다. 장터 근처를 지나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허하고 슬픈 감정이 드시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영팔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함께 마당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시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영팔 아저씨의 집 쪽은 아예 쳐다보시지도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영팔 아저씨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였고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전우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단짝을 하루아침에 잃으셨으니 시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실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아버지 곁을 조용히 지키면서 시아버지가 스스로 이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동안 쌓아오신 깊은 우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저는 곁에서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우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 구멍을 메우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밥상에 앉으셔도 젓가락이 잘 안 움직이시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해드리는 반찬을 드시면서 이 반찬 맛있네 하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이젠 그런 말도 없으셨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허공만 응시하시던 시아버지는 결국 밥을 반도 못 드시고 숟가락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괜히 영팔 아저씨 사진 한 장을 밥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이내 밥그릇 위에 숟가락을 덮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그분 생각나세요? 하고 여쭤보자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힘없이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실까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사를 마치시고도 한참 동안 그 사진 앞에서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친구를 마음껏 그리워하실 수 있도록 조용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밥상 위의 사진 한 장이 시아버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하니 그 사진이 곧 영팔 아저씨를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통해 친구와 대화하고 추억을 나누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조용히 당신 방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시간 외에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방 안에서 그 사진을 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시아버지가 드실 만한 따뜻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차려드린 밥상을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친구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밥을 드시는 것보다 친구 생각에 잠겨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가 마음껏 슬퍼하시고 그리워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밥그릇을 비우는 일보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새롭게 준비했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식욕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이렇게 넋놓고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주 마당에 나가서 산책을 가자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아버님, 날씨가 좋으니까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늘 됐다, 피곤하다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모자를 씌워드리고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결국 마지못해 저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말없이 천천히 동네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면서도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는 그 옆에서 그저 시아버지의 보조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시아버지가 문득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전에 영팔 아저씨와 함께 장기를 두시던 그 평상이 보이는 길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그 평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가 충분히 친구를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지만 저는 그 걸음걸음이 시아버지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안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는 것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환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의 곁에 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길을 걸으시면서도 여전히 먼 산을 바라보셨지만 저는 그 시선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공허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시아버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매일이라도 시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예전에 시아버지가 영팔 아저씨와 즐겨 두시던 낡은 장기판을 마루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뵙던 이웃, 어르신 한 분을 초대해서 같이 장기 한 판 두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버님, 오랜만에 장기 한 판 둘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워하시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괜히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영팔 아저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장기를 두는 것이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장기판을 그냥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루 쪽에서 조용히 장기알 만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서 장기알들을 조용히 만지작거리시더니 이내 혼자서 장기를 두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비록 마주 앉아 상대방과 두는 장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그 장기판 앞에 앉아 혼자서라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혼자 장기를 두시면서도 시아버지는 가끔 헛웃음을 지으시거나 혼잣말처럼 영팔 아저씨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시아버지 나름의 친구와의 대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기판 위에 놓인 장기알들이 시아버지에게는 영팔 아저씨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을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장기를 두시는 모습을 보니 저는 시아버지가 점차적으로 친구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장기하를 만지면서 친구와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장기판을 정리하시더니 마루 구석에 조용히 세워두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저는 또 하나의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영팔 아저씨의 봉분에 가서 편지를 한 장 전해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영팔 아저씨한테 편지 한 장 써드릴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뭐라고 쓰겠니 하시며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가 영팔 아저씨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대신 편지를 써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며느리의 마음과 시아버지의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즘도 산만 보면 영팔 아저씨 생각을 하신대요. 아저씨 덕분에 즐거웠던 시절을 많이 그리워하세요.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편지 마지막에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마무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편지를 들고 영팔 아저씨의 봉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조용히 그곳에 두고 오셨습니다. 다녀오신 날 저녁,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밥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드셨습니다. 편지를 전하고 오시니 왠지 얼굴도 조금은 편안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에게 짧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오니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을 느끼고 저도 안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작은 편지 한 통이 시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후로도 가끔 영팔 아저씨의 봉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집 마당 텃밭에 새로 모종을 심으면서 흙을 만지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시아버지를 보러 오셔서 함께 모종 심는 것을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옅은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영팔 아저씨가 좋아하던 고추와 상추 모종을 일부러 더 많이 심으셨습니다. 흙을 고르고 물을 주시면서 혼잣말처럼 영팔이도 이런 날씨 좋아했지 하시면서 오랜만에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그 말 하시는데 정말 듣기 힘든 시아버지의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제 마음도 따라 웃음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산만 바라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텃밭으로 가셨고 햇볕을 쬐며 흙을 만지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몇 달 동안 봐왔던 시아버지의 모습 중 가장 활기차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영팔 아저씨를 그리워하셨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햇살과 흙 속에서 풀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텃밭에 심은 모종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무거웠던 짐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는 먼 산만 바라보며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그 산길을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제가 아버님, 오늘은 산 보지 말고 산길을 걸어요 하고 권해드렸더니 시아버지는 그래, 이제는 걸을 수 있겠네 하고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찾은 장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영팔 아저씨와 늘 함께 앉으시던 국밥집에 앉으셨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국밥을 드시면서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마음이 조금 덜 허하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산도 사람도 모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이웃들과도 웃으며 인사를 나누셨고 예전처럼 농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국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시고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는 산길을 걸으시면서도 주변의 풍경을 즐기셨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비록 단짝 친구를 잃었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이렇게 단짝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또 남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결코 작지 않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와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혼자가 되겠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조금 더 따뜻하고 덜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도록 오늘 하루만큼은 시아버지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시아버지의 행복은 곧 저희 가족 모두의 행복이니까요. 저는 시아버지가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